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에 다녀왔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듣고 보고 왔는데 제가 출장 후기는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보이는 차이나 오늘 이번 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중화권 증시 주요 일정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정책 발표 하나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 발표인데요. 바로 내일이죠. 6월 20일 LPR 금리라고 하는 중국의 기준금리 격인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우선은 LPR 금리의 기준이 되는 MLF 금리라고 하는 1년물 이제 중기 유동성 창구는 지난주에 CPP를 먼저 인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자연스럽게 연동이 돼서 LPR 금리 또한 CPP 정도 우선 인하는 기본적으로 정해졌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인데, 그래도 이제 LPR 금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1년물하고 5년물이 있잖아요. 1년물보다 5년물이 조금 더 부동산 관련 정책의 기준 금리로 좀 많이 쓰여지는데, 자, 5년물 금리의 인하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10에서 한 15bp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벤트인데요. 6월 19일 오늘부터 홍콩 거래소에서는 홍콩 달러와 위안화의 이중 통화가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자, 우리가 홍콩 거래소에 홍콩 달러 기반으로 된 주식을 사야 되니까 환전이 필요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중국인들 기준으로는 중국 투자자들이 홍콩 주식을 살 때 이제 환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로 바로 거래가 시작된다라는 점이, 이 위안화 이중통화 거래를 신청한 이런 기업들부터 어떤 수급적인 이점이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이런 것들은 또 결국에는 위안화가 더 많이 쓰여짐으로써 조금 더 이제 거래가 활발해짐으로써 그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홍콩과 중국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휴장도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6월 22일부터 23일 목요일, 금요일 휴장이고요. 단오절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휴장이고, 6월 22일만 좀 홍콩이 휴장이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데 있어서 좀 잘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점 우선 짚고 넘어가 보고요. 자, 이번 주에도 우선은 여러 가지 정책이 좀, 아까 통화정책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지난주 저희가 쉬는 동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다시 또 빨간색으로 좀 온탕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죠. 자, 어떤 것 때문인가라는 건데요. 우선 뭐 정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정책도 나왔고, 뭐 부동산도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한 6월 말 7월 초에는 부동산 완화 정책이 조금 더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래도 이번 달에는 동결로 진행이 됐죠. 향후에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좀 멈췄다라는 데 있어서 뭐 아시아 증시, 미국 증시 다 좀 안도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발판 삼아서 중국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조금의 숨통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5월 경제지표 반등이었냐?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제가 지난번 보이는 차이나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어떤 부분들은 좀 부합하는 측면들이 있었고, 어떤 부분들은 뭐 경제지표 반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자, 예상은 했지만 모든 지표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실물지표에서도 소매 판매를 보시면 그냥 꺾였어요. 뭐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도 모자라는 판에 지금 많이 꺾여버렸고, 그 중에서도 뭐 외식, 상품 할 거 없이 다 지금 소매 판매가 그렇게 완전히 잘 좋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또 우려를 자아냈죠. 여기에 더불어서 고정자산 투자라고 좋았을까요? 안 좋았습니다. 우선 조금 소폭 반등을 하는 뭐 이런 인프라 투자 정도는 그래도 약간 오르긴 했지만 결국에 전체적인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도 우하향하고 있고요. 부동산 개발 투자도 그렇게 지금 정책을 열심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산업 생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6월 PPI 지수 그리고 뭐 PMI 지수에서도 저희가 미리 예상을 했다시피 지금 PPI 지수 자체도 너무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 생산이 좋을 리가 없다. 라는 점 계속 이미 알고 있었고, 여기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거 16에서 24세 청년층 실업률입니다. 이거는 정말 좀 많이 걱정스럽긴 해요. 우선은 뭐 지금 코로나 2020년, 2021년 요 코로나 당시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지금 이게 꺾여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계속 최고치를 경신한다라는 점이 여러 가지 의지라든지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고, 뭐 고용이 안정이 좀 돼야 돈을 쓰고 할 텐데 지금 이런 것들이 배경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 촉진 정책을 쓴다라고 한들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은 아직은 좀 사실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들은 앞으로 더 계속 나와줘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써주는 정책들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좀 예상하고 있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소비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의미하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저는 실물 지표를 보면서 가장 부담이고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는 점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지표들이 지금 다 꺾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꺾여 있는 상태에서도 사실 한 5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정책들이 나와줄 만한데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5월 지표를 확인하는 순간 이제 좀 중국 정부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큰 부양 정책을 각 부처에서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미 좀 예고를 하고 발표를 한 부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더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야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런 시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MLF 금리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bp 인하를 했고, 내일 발표될 뭐 LPR 금리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선은 돈을 조금 더 풀 수 있다라는 거는 중국에서 CPI 지수라든지 물가에 대한 걱정 거의 없긴 해요. 지금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풀 수 있는 공간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얼만큼 적절하게 이제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6월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남아있는 딱 중간 선이잖아요, 6월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한 번 더 통화 정책을 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계속 나와야 돼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발표는 됐어요. 뭐 이구 환신이라고 해서 전기차로 바꾸는데 뭐 보조금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농촌 지역에서 전기차 보급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가겠다라는 정책들을 또 나오고 있고, 가전 소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 또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자동차 가전은 이제 어쨌든 소비하고 있는 그 규모, 소비의 규모가 자체가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내구재 중심으로 소비 촉진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나오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방 정부별로도 최근 들어서 각 뭐 소비 쿠폰을 계속 주면서 전기차 교체하는데, 그럼 가전 교체하는데 써라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서 소비 촉진을 이끌어 갈지를 지켜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의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지난주에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지난주 보이차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계속 중국이 워낙 안 좋으니까 외국 자본들이 탈중국을 꾀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뉴스를 보란 듯이 계속 깨뜨리는 일련의 이제 뉴스,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등의 뭐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계속 이제 중국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뭐 스타벅스 CEO도 그렇고, 그리고 엔비디아와 LVMH의 CEO는 곧 방문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지난주 완전 핫했죠. 자, 빌 게이츠가 중국에 왔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빌 게이츠가 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라는 거는 거의 뭐 지금 국빈보다 거의 대통령급으로 만나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 뭐 코로나 얘기도 했고 그리고 뭐 당연히 AI에 관한 얘기들도 했을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건 중국이 어쨌든 AI를 키워하는 상황에서 빌 게이츠를 만났다는 건 AI 관련된 내용 뭐 이런 것들도 좀 논의를 했을 거고 그 밖에도 이제 중국에 좀 더 투자라든지 뭐 코로나 기금 이런 거 예전에 했던 거에 대한 뭐 감사 인사 이런 것들이 아마 나눴을 것이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글로벌 기업들의 CEO가 중국을 다 찾아온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탈중국이 아니라 찐 중국이죠. 찐이라는 건 들어간다라는 건데 찐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하셔도 저는 충분한 이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지난주에 좀 여러 가지 색깔이 확 바뀌는 계기가 있긴 했지만 사실 지표 자체는 여전히 좋지 않고 불안한 국면도 있지만 이런 지금 불안한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사실 이전에는 좀 지표들이 안 좋았는데 정책이 안 나왔던 것들이 좀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거거든요. 실제로 중국 출장을 가서 이제 현지 금융 기관들과도 얘기를 해보니 이 부분을 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근데 이제 좀 나올 것이다. 라는 점들을 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 그래서 정책이 집중되는 산업에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 산업은 뭐 전기차 그리고 인공지능 말할 것도 없고요. 소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중국 증시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중국, 홍콩 지금 좀 반등이 나와서도 여전히 펀더멘털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하다라는 점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요런 쪽은 충분한데 인공지능은 아직 비싸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산업을 지금 빼고는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미 좀 저도 중국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확신이 생긴 업종이긴 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는 비싸더라도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 나머지는 그래도 좀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계속 꾸준히 주목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보이차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제가 중국 출장 다녀온 썰은 다른 컨텐츠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